네, 안녕하세요. 6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안경테 부분만 출제가 되고요. 오늘 배우는 부분부터는 기말고사에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안경테를 배우고 정리를 하고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경렌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경테에 비해서 양도 조금 더 많고 복잡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도 조금 더 안경테보다는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공부하고 복습을 하면 사실 안경렌즈도 요번에 안경테 문제를 푸신 것처럼 쉽게 쉽게 이해하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처럼만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경 렌즈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안경 렌즈가 갖추어야 할 조건. 요거는 이제 간혹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안광학적 조건에서 먼저 첫 번째, 균질성을 가진 소재. 음, 뭐 내부에 왜곡이 없고 말 그대로 균질성, 그러니까 밀도가 균질하고 광학 정수가 정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 거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두 번째는 광학 정수가 클 것. 이제 광학 정수라고 하면은 굴절률이나 아배수인데, 굴절률이 크면 어떤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굴절률이 커질수록 두께가 얇아지죠. 굴절률이 커질수록 두께는 얇아지고, 아배수. 아배수는 어떤 거와 상관이 있을까요? 아배수는 이제 색수차랑 조금 상관이 있는데, 아배수가 커지면 색수차가 작기 때문에 상이 좀 더 선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께도 얇고, 음, 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가 이제 조건이고요. 세 번째, 빛 반사율이 적을 것. 좀 밝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각종 수차, 뭐 구면 수차, 왜곡 수차, 비점 수차, 코마 수차 등등 이런 게 좀 적은 게 당연히 좋겠죠. 뭐 물리광학이나 기하광학에서 배우셔서 정확하게 알긴 하시겠지만 이 구면 수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빛 번짐. 그래서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초점이 조금 앞에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꺾이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가 이제 빛 번짐에 영향을 주는 이런 구면 수차 아니면 뭐 왜곡 수차는 상의 중심부랑 테두리 부분의 배율이 달라서 뭐 술통형도 있고 뭐 실패형 이런 식으로 상이 조금 왜곡돼 보이는 거. 그리고 비점 수차는 비스듬히 입사되는 광선이 경선에 따라서 굴절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5디옵터짜리 구면 렌즈를 비스듬히 측정을 하면 거기에 이제 난시 그러니까 원주 렌즈 값이 나타난다. 이런 것처럼 비스듬히 하면은 난시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뭐 코마 수차는 이것도 이제 비스듬히 입사하는 광선이 초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생겨서 이제 뭐 상이 해석 모양으로 생기는 게 이제 코마 수차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안경 재료학에선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 수차들을 좀 적은 게 아무래도 안경 렌즈에는 좋겠죠. 빛 번짐도 없을 거고 상도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좀 쉽게 생각하면 뭐 렌즈도 얇고 조금 더 선명하고 그리고 뭐 수차처럼 이제 상의 선명도가 조금 방해되는 요소들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안경 렌즈의 안광학적에서 조건이고요. 재질적 조건으로는 첫 번째 적당한 경도를 가질 것, 두 번째 비중이나 열 팽창 개수가 적을 것,
세 번째, 맥리, 기포, 그리고 홈이 없을 것. 네 번째, 내풍해성이 우수하여 렌즈에 광화학적 변화가 없을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그 뭐 안광학적 조건이나 재질적 조건 둘 다, 내가 렌즈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렌즈의 기본적인 건 선명해야 되고, 좀 얇은 게 좋고, 뭐 팽창이나 이런 것도 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경 렌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한번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능 교정 및 보정용. 말 그대로 첫 번째 굴절 이상. 요거는 뭐 근시가 있을 수도 있고 원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난시 이런 것처럼 그런 걸 교정해주는 렌즈가 있고요. 굴절 이상을. 조절 기능 보정용. 요거는 어떤 걸까요? 조절이 이제 근거리를 볼 때 좀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용이나 작업용 렌즈가 이제 조절 기능 보정용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안위 이상 보정용 렌즈. 안위 이상은 말 그대로 안구 위치가 조금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위나 사시 이런 것들을 보정해주는 프리즘 렌즈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보호용 렌즈. 이거는 뭐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먼저 유해 강성 제거 렌즈.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렌즈가 있고요. 뭐 적외선을 차단해주는 렌즈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해 강선을 차단해주는 렌즈다. 그리고 두 번째, 처광이나 눈부심 마금. 눈부심이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렌즈 자체에 색을 넣으면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뭐 컬러 렌즈가 있을 수가 있고, 방연 렌즈. 이 방연 렌즈는 이제 빛 번짐을 좀 방지해주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는 눈부심이나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명시용 렌즈는 필터 렌즈가 있습니다. 특수 기능용 렌즈는 약시 치료용 렌즈, 차폐 또는 가림 렌즈.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차폐법을 이용한 건데 차폐법이 이제 시력이 좋은 눈을 가려줘서 약시인 눈을 조금 회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차폐 렌즈 그리고 약시용 렌즈가 이제 망원 렌즈 말 그대로 그 망원 렌즈 좀 작은 것도 크게 확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망원 렌즈가 있고 심한 사위나 사시를 가진 사람은 프레넬 렌즈를 네, 해드릴 수가 있죠. 프레넬 렌즈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등대에 사용되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빛을 넓고 멀리 퍼지게 해줄 수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심한 사위나 사시에는 프레넬 렌즈를 사용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기능에 따라서 안경 렌즈를 나눠 본 거고요. 다음은 이제 시기는 교정이나 보정용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 볼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엔 단초점 렌즈. 말 그대로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면 렌즈가 있을 수가 있고 비구면 렌즈가 될 수가 있는데 뭐 플러스 렌즈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렌즈일 수도 있다. 플러스 렌즈는 말 그대로 원시 교정을 해주고 노안을 보정을 해주는 렌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는 근시 교정과 이제 근시 값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노안 그러니까 근용 돋보기 안경을 쓰셔도 그게 마이너스 렌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안 보정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링 렌즈. 토링 렌즈는 말 그대로 난시를 잡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성 단선 난시, 뭐 근시성, 원시성 이렇게 난시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초점 렌즈.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경원에서도 주로 이제 많이 나가는 렌즈죠.
이중 초점, 말 그대로 초점이 두 개예요. 원용과 근용. 삼중 초점, 요거는 초점이 세 개입니다. 원용, 중간, 근거리. 누진 다초점, 요거는 시야에서 이제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의 모든 거리를 볼 수 있게 보정을 해주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프리즘 렌즈는 그쵸, 당연히 사위 사시용 렌즈입니다. 요거를 이제 안경 렌즈에 따라서 좀 나눠 본 건데, 저희가 안경테도 그렇듯이 요런 분류를 한 것들을 이제 뒤에 하나씩 조금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하고 또 안경 렌즈 진도를 다 나가고 또 요거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내용을 하는다, 어떤 역할을 한다까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경 렌즈의 소재에 대해서 조금 갈 건데, 소재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유리 렌즈가 있을 거고 플라스틱 소재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안경 렌즈가 주로 나가는데 유리 렌즈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유리 렌즈는 어떻게 좀 강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유리 렌즈. 그럼 먼저 처음에 유리가 어떤 거냐, 이게 먼저 나올 거예요. 유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죠. 어디 보시든 유리는 있으니까. 규산화, 탄산소다,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용융한 후 냉각 과정에서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이다. 그래서 이런 유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들은 고온에서 서서히 연화가 되고 물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점성이 높은 액체로 변해요. 그리고 다시 냉각하면 점성이 증가되고 고체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고체가 이제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맑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이제 유리죠. 고체 상태의 유리는 고온으로 가열하더라도 물처럼 끓거나 준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아서 점성이 높은 액체 상태로 될 뿐입니다. 요거는 사실 유리를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도 당연히 물처럼 이렇게 끓진 않겠죠. 증발하거나. 그래서 이제 점성이 높은 액체 상태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에 유리를 고체로 굳기 전에 뭐 땡기거나 구부리거나 그 안에 공기를 넣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한 후에 상온까지 서서히 냉각시키면 새로운 모양의 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유리가 어떤 건지, 모양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유리의 구조는 일단 유리와 합성수지 등은 무정형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과 달리 유리의 구조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공간 격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집합하여 격자를 이룬다. 그래서 석영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공간 격자를 만드는 것이고, 유리는 불규칙적이고 집합하여 격자를 이룬다.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이제 유리는 융점이 존재하지 않고 강한 힘이 작용할 때 서서히 유연해지면서 점차 액체 상태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성질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리는 무정형의 물질로 볼 수 있고, 점성이 대단히 큰 액체, 과냉각된 액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비결정질 혹은 비정질 또는 유리질이라고 합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요게 이제 석영이죠. 이게 유리. 보시면 이제 석영은 유리 그 구조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유리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집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는 음, 일정한 융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유리와 같은 물질을 비결정질 혹은 유리질 아니면 비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질과 비결정질의 가열 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면 결정질은 명확한 용융 온도가 보이지만 비결정질은 망목을 이루는 각 결합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유리의 온도가 상승할 때 결합력이 약한 것부터 점차 강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결합이 파괴됩니다. 이와 같이 유리를 가열하는 경우 처음에는 고체이던 것이 차츰 연화되어 액체 상태로 될 때까지 영속적으로 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유리선은 용점보다는 연화점 또는 전이온도라고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거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요게 이제 결정질이에요. 뭐 석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런 결정질은 명확한 용융 온도가 있죠. 여기가. 하지만 비결정질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규칙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결합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한 것부터 이제 결합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용융 온도가 딱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체였던 게 차츰 연화가 돼서 액체 상태로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상이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융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이 온도 혹은 연화점이라고 씁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결정질은 규칙적으로 원자가 배열되어 있고 가열하면 명확한 용융 온도가 보이지만 비결정질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결합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융 온도라 하기보다는 전이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유리가 갖는 화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리는 대부분의 다른 재료와 비교하여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침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창만 봐도 수년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도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건 유리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리병은 다른 재료와 접촉해도 용해시키는 다양한 물질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병을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죠. 또 실험실에서의 각종 화학 반응에 필요한 비커의 손상이나 반응 용액의 오염 방지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침식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이나 유리병 아니면은 화학 실험에 쓰는 비커 이런 것들에 쓰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유리의 광학적 성질.
빛이 이제 유리에 입사가 되면 일부분은 표면에서 반사가 되고, 일부분은 투과가 되고, 또 일부분은 유리 내부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에 빛이 입사가 되면 일부분은 반사가 되고, 일부분은 흡수가 되고, 일부분은 투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전체 입사된 빛에 대하여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비율을 반사율, 그러니까 반사되는 이 빛의 비율, 전체의 이 반사되는 빛의 비율을 반사율이라 하고, 흡수된 비율을 흡수율, 투과된 비율을 투과율이라고 나타낼 냅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가는 빛의 강도는 반사율 더하기 흡수율 더하기 투과율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쉽게 그래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빛의 강도는 반사율과 흡수율과 투과율을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유리의 성질, 그 중에서도 기계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잡아 늘리거나 압축을 가하거나 비틀 때 약간의 변형만 일어나며 외력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유리에 이제 압축을 한다고 이제 유리가 완전 눌릴까요? 아니겠죠. 뭐 약간 눌릴 수가 있지만 그 힘이 제거되는 순간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될 거고, 유리를 늘려도 약간의 변형만 늘어나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외력이 가해지면 유리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유리를 힘을 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잘 변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외력이 조금 더 세지면 유리는 파괴되죠. 그래서 파괴 응력의 아래에서 유리는 약간의 탄성 변형만 존재한 뿐 영구 변형은 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포인트고요. 유리는 완전 탄성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1교시에 했던 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먼저 조금 중요한 거는 안경 렌즈에 대해서 할 때 안경 렌즈가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가 조금 중요했어요. 먼저 균질성을 가져야 되고, 광학정수가 크고, 빛 반사율이 적고, 각종 수차가 적을 것. 조금 쉽게 외우려면 얇고 조금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말 그대로 내구성도 좋고, 이게 기포나 이런 게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안경 렌즈가 가져야 되는 조건인데, 이거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앞에 페이지에서는 굴절률에 따라서 굴절률이 커지면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외워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고, 압의 수가 크면 색 수차가 적은 거니까 조금 더 선명하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뒤에 유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유리는 원자들이 불규칙적으로 집합하여 격자를 이루기 때문에 가열하면은 용융 온도가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결합력이 약한 부분부터 파괴되기 때문에 요거는
융점이라기보다는 연화점 혹은 전이온도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그리고 유리는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약간의 탄성 변형만 있고 영구 변형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사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다른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유리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이 유리가 안경에 어떻게 쓰이는지, 안경 렌즈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